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어느 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물어봐도 돼? 뭐가 궁금한데? 부모님이 할머님 모시고 사신다고 했잖아. 언제부터 모시고 사신 거야? 혹시 따로 사시다가 할머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모시게 된 거야? 그동안 물어보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렸지만 혹시나 남편이 오해라도 할까 싶어 내내 눈치만 보다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아니, 처음부터 쭉 같이 살았는데? 그럼 어머님, 아버님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 같이 사셨단 말이야? 제가 놀란 채 남편을 빤히 바라봤는데요. 남편이 오히려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쭉 같이 살았는데? 그게 놀랄 일이야? 아니, 요즘은 대부분 불편하다고 따로 살잖아. 근데 지금껏 모신 게 대단해서 그렇지. 근데 그걸 모셨다고 하는 게 맞나 모르겠네.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모습에 제가 물었는데요. 남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부모님이 하는 식당을 할머니께서 운영하시던 거라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결혼하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던 거지. 한마디로 두 분이 할머니 집에 얹혀 살았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 그래? 근데 대부분은 그 뒤 돈을 벌거나 하면 나가 살지 않나? 어떻게 평생토록 학가에서 살 수가 있지? 내가 듣기로는 고부 사이라는 게 많이 불편한 관계라고 들었거든. 그러다 보니 자주 다투고 그런다던데 그런 일은 없었던 거야? 우리 할머니랑 엄마는 일반 고부 사이가 아니니까. 일반 고부 사이가 아니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엄마를 키우다시피 하셨거든. 그래서 지금도 엄마가 우리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고 계셔. 뭐? 어머님이 할머님을 엄마라고 부른단 말이야? 맞아. 우리 할머니도 엄마를 딸처럼 대하고 있고 말이야.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렸는데요. 남편이 할머님과 시어머님의 기가 막힌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시어머님이 할머님 식당에 들어오면서 시작이 됐다네요. 그날도 역시나 할머님께서 식당 문을 열고 있었다는데요. 젊은 여자가 식당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졸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에 화들짝 놀란 할머님이 여자를 흔들어 깨웠다네요. 아가씨, 일어나봐. 왜 이러고 있어? 여기서 이렇게 잠든 거야? 죄송합니다. 갈 데가 없어서 잠깐 앉아 있었는데 잠이 들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잠을 잔 것도 아닌데 나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여자 혼자 이런 데서 밤새면 큰일 나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라며 할머님이 여자의 행색을 살폈다는데요. 자세히 보니 꼴이 말이 아니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가 다시 인사를 하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할머님 마음이 영 좋지가 않았다네요. 결국 할머님이 여자를 불러 세웠답니다. 그러지 말고 배고플 텐데 밥이나 먹고 가던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자가 정중히 거절을 했다는데요. 아무리 봐도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기에 할머님이 다시 말했다네요. 옛말에 집에 온 손님 그냥 돌려보내지 말라고 했어. 내가 금방 뜨신 밥 해줄 테니까 잠깐만 들어와서 쉬고 있어. 진짜 괜찮은데? 여자가 조용히 할머님 뒤를 따라 들어갔고 할머님께서 밥을 준비해서 여자에게 줬다네요. 급하게 차리느라 찬이 별로 없지만 먹을만 할 거야. 얼른 먹어. 네, 고맙습니다. 할머님이 수저를 여자 손에 들려주자 여자가 허겁지겁 밥을 입안으로 밀어 넣더랍니다. 그러다 체하겠다. 밥 더 있으니까 천천히 먹어. 반찬이 엄청 맛있어요. 우리 엄마도 음식 참 잘하셨는데. 정신없이 밥을 먹던 여자가 갑자기 눈물을 떨궜다네요.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거야? 라는 할머니 물음에 여자가 힘겹게 입을 뗐다네요. 사실은 부모님이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혼자 남겨졌는데요. 오갈 데가 없어서 고모네로 가게 됐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 좀 있다 보니까 고모가 저를 맡겠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럼 고모 집에서 잠을 자야지. 왜 밖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눈치가 보여서요. 라며 말을 하던 여자가 눈물을 쏟는 모습에 할머니께서 등을 토닥여주며 위로했다네요. 괜찮으니까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 곧 장사하셔야 하는데 저 때문에 방해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야. 워낙 장사를 오래 해서 그런지 일찍 눈이 떠져서 이렇게 일찍 나온 것뿐이야. 한평생을 여기서 살다 보니 난 여기가 제일 편하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더 얘기해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핏줄인 고모 집으로 갔는데 친고모가 맞나 싶을 정도로 고모가 구박이랑 구박은 다 했어요. 세상에나? 그럼 혹시 구박을 못 견디고 집을 나온 거야? 네. 어제도 지갑에 넣어뒀던 돈이 없었다고 하면서 어찌나 몰아세우던지 서러워서 그 길로 나와버렸어요. 그럼 학교는 어떻게 하고? 원래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는 벌써 그만뒀어요. 아니, 학생이 학교를 다녀야지. 그만두긴 왜 그만둬? 고모가 싫어해서요. 뭐? 아니, 그런 벼락 맞을 인간이 다 있어 그래? 남도 아니고 친조카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거기다 부모까지 일찍 보낸 불쌍한 조카한테 어떻게 그래? 이제는 하도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 할머니께서 유리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그 와중에 여자가 배시시 웃었다는데요. 딱한 마음이 들어 할머님이 여자에게 제안을 했다네요. 그럼 우리 가게에서 일하면서 지내볼래? 네? 여기서요? 그래. 저기에 작은 방도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 지내면서 내 일도 도와주고 밥도 해결하면 좋잖아. 정말요? 근데 저를 잘 모르시는데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자가 약간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묻자 할머님이 대답했다네요. 사실은 나도 전에 참 힘들게 살았거든. 난 말이야 젊었을 때 남의 집 식모로 들어갔었거든. 근데 그 주인집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 어찌나 괴롭히던지 참다 참다 도망쳐 나와서 식당에서 일하면서 악착같이 돈 모아서 이런 가게를 차린 거야. 전에 이 식당 주인이 몸이 아파서 나한테 싸게 넘겼거든. 그때는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가게를 싸게 샀는데 내가 맡아서 하면서부터 장사가 잘 돼서 지금은 단골도 꽤 있고 먹고 살만해. 예전에 고생했던 게 생각나고 그래서 말 꺼낸 것뿐이야. 혹시 불편하면 그냥 가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아닙니다. 저 여기 있을게요. 사실 어젯밤에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랬겠지.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래도 기둥 뒤에 숨어 있어서 다행이었지. 나쁜 사람들이라도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라며 할머님이 여자를 위로했다네요. 그 뒤 여자는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께서 여자에게 검정고시를 준비하라고 해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고요. 한참을 이야기하던 남편이 잠시 말을 멈춘 채 물을 마시는 모습에 제가 놀란 채 물었습니다. 그럼 설마 그 여자분이 어머님이신 거야? 맞아. 그 뒤에 할머님 가게에서 일하면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할머니 권유로 야간대학까지 졸업하셨어. 정말? 대단하시다. 맞아. 정말 대단하시지. 그러다 보니 엄마는 할머니를 친엄마라고 생각하면서 사셨어. 물론 할머니도 엄마를 친딸로 생각하고 있고 말이야. 지금은 두 분이 며칠만 떨어져 있어도 엄청 불안해하실 정도야. 그러니 거부 갈등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 그렇네. 두 분 다 대단하시다. 제 입에서 감탄사가 연이어 터져나오는 모습에 남편이 피식 웃으며 물었어요.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아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결혼하게 되면 우리도 합가해야 하나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 합가? 에이, 우리 할머니랑 엄마도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실걸? 아, 그래? 두 분 다 귀찮은 거 질색하시는 분들이라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남편이 호언장담하는 모습에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자 남편이 다시 물었어요. 뭐야, 그럼 우리 부모님이 학가하자고 할까봐 걱정했던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생각해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랑도 다투기도 하고 그런데 시댁 가족들은 더 불편할 거 아니야. 거기다 부모님이야 딸이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겠지만 시댁 가족들은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나름 걱정했지. 별 걱정을 다 한다. 우리가 학가 얘기 꺼내면 할머니랑 부모님이 먼저 기겁하실걸?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 뒤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남편 말처럼 시어머님이 할머님께 엄마라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엄마, 이거 간 좀 봐줘봐요. 네가 하면 맛있겠지. 뭘 간을 보라고 그래. 엄마에 비하면 아직도 세 발의 피 아니겠어요. 넌 며느리감이 앞에 있는데 세 발의 피가 뭐야, 세 발의 피가. 그게 왜요? 이제 가족이 될 건데 분위기에 적응해야죠. 혹시 내가 한 말 때문에 기분 나빴니? 아닙니다. 저도 집에서 엄마랑 맨날 그러는걸요. 제가 손사래를 치자 시어머님이 할머님께 보란 듯이 말했습니다. 봐요. 내 말이 맞잖아요. 그래도 잘났다. 그럼요. 엄마 딸인데 잘났죠. 암튼 한마디를 안 진다니까. 할머님이 시어머님을 나무랐지만 시어머님이 배시시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시댁 가족들과도 잘 지냈어요. 시부모님과 할머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분들이었으니까요. 도련님 또한 참 바른 사람이었기에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도련님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는 말에 가족 모두 잔뜩 기대한 채 기다렸는데요. 동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격이 훨씬 밝은 사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매사 깔깔거리며 웃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천진난만 그 자체였습니다. 한마디로 철이 조금 덜 든 듯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의가 없거나 그렇진 않았기에 가족들 모두 동서를 귀여워했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 만나자마자 동서가 제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언니는 없고 오빠만 있거든요. 형님은 여동생 있어요? 아니요, 난 남동생만 있어요. 정말요? 잘됐다. 그럼 우리 친자매처럼 지내봐요. 아무리 그래도 동서지간인데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동안 여기저기에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시댁 가족들과는 약간 거리를 두는 게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었기에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는데요. 동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제가 간호사잖아요. 그래서 여자들하고 있을 시간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건데 그 여자들의 시기 질투? 그런 게 문제더라고요. 혹시 형님 막 뒷담하고 그런 성격이세요? 동서가 직설적으로 묻는 모습에 제가 당황한 채 대답했어요. 네? 뒷담화요?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없는 데서 막 뒷담화하고 이간질 시키고 그런 거요. 혹시 형님도 그런 분이세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걸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약간은 불쾌한 마음이 들어 제가 대답했는데요. 동서가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럴 분은 아닌 것 같네요. 뭘 보고 그런 걸 알아요? 바로 싫은 티 내고 계시잖아요. 원래 뒷담화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람 앞에서는 살살거리면서 웃고는 뒤에서 난처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형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라며 동서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그런 동서를 보며 왠지 모르게 이질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던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 뒤 동서와 서방님은 결혼을 했고 동서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님 그리고 저에게까지 정말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기에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여보, 동서 말이야. 전화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있지? 당신한테도 전화를 많이 해?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니, 그저께 본가 다녀왔었잖아. 근데 재수씨가 전화를 너무 자주 한다고 엄마도 하소연을 하시더라고. 뭐? 어머님한테도 전화를 자주 한단 말이야? 엄마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할머니한테도 자주 하는 모양인데 말이 너무 많다고 할머니가 전화기 꺼놓고 계신데. 맙소사. 근데 동서도 일하는데 안 바쁜가 보네? 무슨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한대? 대부분 일 끝나고 전화한다는데 말이 얼마나 많은지 엄마 말로는 귀에서 불이 날 것 같대. 근데 당신한테도 그렇게 전화하는지는 몰랐네. 그게 나랑 친해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난 아직 좀 불편하거든.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가 심란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자 남편이 말했어요. 그럼 내가 상민이한테 한번 말해볼까? 서방님한테? 그러다가 괜히 오해라도 사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전화를 좀 줄이는 게 어떻겠냐고 살짝 말 꺼내볼게.
라며 남편이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남편이 통화 내용을 말해줬습니다. 상민이랑 통화해보니까 재수씨가 힘들어서 그랬다나 봐. 힘들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재수씨가 간호사라 병원에서 일하잖아?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더라고. 그래서 상민이가 병원 그만두고 좀 쉬라고 했다네. 그럼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전화해서 수다를 떨었다는 거네? 그런 거 같아. 재수씨가 성격이 좋긴 한데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나 보더라고. 암튼 회사 그만두면 이제는 좀 덜해질 거니까 당신이 이해해줘. 병원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가 봐. 간호사도 참 힘든 직업이긴 하지. 라며 제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왠지 모르게 동서가 짠해 보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도 영양사로 일을 하다 보니 그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업종이 비슷하진 않았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건 비슷했으니까요. 그 뒤에는 동서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고 간호사 일을 그만둔 뒤로 동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요.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다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시댁으로 갔고 식사 후 TV를 보던 할머님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는 어딘데 저렇게 좋다니. 아주 좋아 보이네. 저기 하와이예요. 그래? 하와이야? 네, 제가 몇 년 전에 다녀왔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날씨도 좋고 공기도 맑고 그냥 다 좋았어요. 그래? 저런 데 한번 가보면 좋겠네. 라며 할머님께서 중얼거리셨는데요. 옆에서 듣고 계시던 시어머님이 물었어요. 엄마, 저기 가고 싶어요? 그냥 말해본 것뿐이야.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나? 엄마 평생을 식당에서 일만 하셨는데 한번 가죠 뭐. 하와이가 무슨 옆 동네도 아니고 엄청 비쌀 거 아니야. 지가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동안 우리 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 가봤는데 다녀오죠 뭐. 패키지 그런 것도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알아볼게요. 시어머님이 패키지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동서가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누가 하와이를 패키지로 가요? 우리가 초행길인데 패키지로 가지 그럼 어떻게 가? 방금 전에도 제가 하와이 갔다 온 적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뭔 상관이 있다고 그래? 그리고 지금 제가 백수잖아요? 백수가 아니라 내내 일하고 좀 쉬고 있는 거잖니. 왜 스스로를 백수라고 칭하고 그래? 우리 며느리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시어머님이 동서를 나무라자 동서가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하트를 만들더니 감동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어머님이 최고예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넉살 한번 알아줘야 한다니까. 어쩜 저리 도 넉살이 좋은지 몰라. 암튼 제가 하와이를 다녀왔었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네가 우리를 데리고 하와이를 다녀오겠다고? 쉽지 않을 텐데 괜찮을까? 그때도 자유여행으로 갔다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만 믿으세요.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가실 거예요? 글쎄, 우리는 시간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시간 내기 어려울 것 같아. 당신은 시간 낼 수 있어? 아버님도 가시는 거예요? 난 시간 안 되지. 갑자기 시간을 어떻게 내? 한 사람은 식당에 남아 있어야 해서 나도 안 될 것 같은데. 셋이서 다녀오면 되겠네. 둘째가 한번 다녀왔다고 하니까 잘 됐네 그럼. 라며 시아버님이 반색을 했는데요.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없으면 또 친구들 불러놓고 진탕 술 마시려고 그러지? 아니야. 내가 언제 술을 마셨다고 그래. 시아버님이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님이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언제 마시긴 뭘 언제 마셔. 일주일에 6일을 술을 마셔대면서. 나이도 있는데 그러다가 나보다 저승에 먼저 가게 생겼어. 그러니 아범은 이제 술 좀 그만 마셔. 그래도 요즘은 좀 줄였잖아요. 줄이긴 뭘 줄여. 술만 마시면 인사불성이 돼서 애미애비도 못 알아보면서. 할머님께서 도끼 눈을 하고 시아버님을 노려보자 시아버님이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그럼 둘째가 잘 모시고 하와이 다녀와라. 비용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모시고 다녀올게요. 동서가 한바구음을 지었는데요. 내성적인 저에 비해 워낙 천진난만하고 성격이 좋은 동서였기에 그다지 걱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이 걱정스레 입을 뗐어요. 근데 재수 씨가 잘할 수 있겠지? 알아서 잘하겠지. 다녀온 적도 있다고 하잖아. 재수 씨가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어딘지 모르게 좀 덤벙대는 것 같던데 괜찮겠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두 분 모시고 가는데 알아서 잘하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그나저나 가서 맛있는 거라도 사드시라고 우리도 돈을 좀 보태드리자. 정말? 여보, 신경 써줘서 고마워. 고맙긴 당연한 거지. 라며 제가 쑥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감히 상상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 동서는 여행 준비로 많이 바쁜 듯 했고 어느 날은 혹시나 싶어 제가 물었습니다. 동서, 여권이 제일 중요한데 여권 준비는 다 된 거지? 그럼요. 할머님, 어머님 여권은 새로 만들었고 저는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요. 그래?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어. 근데 가면 차 렌트도 할 생각인 거야? 그래야겠죠?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받았어? 그거 미리 발급받아야 할 텐데. 아, 맞다! 운전면허증 발급 안 받았네? 형님,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날 동서가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러 갔는데요. 날짜가 임박해서야 신청을 했고 그날 이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고개를 내밀었다고 해야 할까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뭉게뭉게 피어올랐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는데요. 불안감은 어김없이 현실로 나타나고야 말았습니다. 얼마 뒤 제가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해서 시댁으로 갔더니 할머님과 어머님이 설레이는 표정으로 반겼습니다.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제가 동서에게 이런저런 부탁까지 하면서 공항에 내려드렸고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즐거운 여행이 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첫째야, 우리 내일 가는 거 알고 있지? 마중 나올 거니? 네, 그렇잖아도 시간 빼놓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여행이 아니라 악몽이야, 악몽. 네? 악몽이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한 얘기는 가서 말아마. 내가 앞으로 둘째랑 여행을 오면 성을 바꿀 참이야. 암튼 지금 우리 너무 지쳤으니까 꼭 마중 좀 나와다오.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그냥 운전만 하는 건데 귀찮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열심히 준비해간 동서가 신경을 많이 썼을 텐데 동서가 고생이 많았죠. 개뿔 열심히 준비하긴 뭘 열심히 준비해. 순간 부하가 치매 모양으로 시어머님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에 뭔가 단단히 사달이 났음을 직감할 수 있었는데요. 시어머님 입에서 개뿔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정말 화가 많이 났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제가 공항에 마중을 나갔더니 할머님께서 감기에 걸리셨던지 기침을 하고 계셨어요. 와이키키 해변에서 수영을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수영은 뭔 놈의 수영이야. 완전 물에 빠진 생쥐꿀이 됐는데. 네? 물에 빠진 생쥐꿀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선 집에 가서 얘기하자. 라며 시어머님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동서는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집에 도착한 시어머님이 동서를 먼저 보내고 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야기를 듣다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표정 관리를 하느라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무슨 놈의 차를 지붕도 없는 오픈카인가 뭔가를 빌렸는데 아주 신나서 달리더라 그 말이야. 그런데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길래 위에 뚜껑 좀 닫으라고 했더니 둘째가 뭐라는 줄 아니? 뭐라고 했는데요? 닫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그 비를 맞으면서 차 고장 날까봐 옷가지로 덮을 수 있는 건 죄다 동원해서 덮고 있는데 비는 내리치지 빗물에 안경은 뿌옇지. 진짜 생지옥이 따로 없더라니까. 시어머님이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할머님도 거들었습니다. 말도 마라. 이 비가 말이야. 내 얼굴로 마구마구 내리치는데 그 와중에 둘째가 하는 말이 낭만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더라니까. 근데 그게 왜 안 다친 거예요? 나중에는 어찌어찌 닫았는데 차를 빌릴 때 그 사람이 영어로 막 샬라샬라 하던데 잘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하더니만
그 사달이 났지 뭐야. 그 더운 나라 가서 할머니가 감기까지 걸려왔잖니. 고생도 그런 생고생이 없었다니까. 그것뿐만인 줄 알아?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 오기 전날에는 무슨 배를 타러 간다고 해서 갔다가 호텔로 돌아갔는데 우리가 묵었던 방문이 다 열려있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봤더니 짐도 다 사라졌더라니까. 네? 짐이 왜 사라져요? 혹시 호수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 보긴 내가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그럼 짐이 어디 간 건데요? 그래서 거기 안내 데스크 거기 가서 물어봤더니 예약을 잘못해서 그날 퇴실되는 걸로 되어 있었다잖니. 알고 봤더니 둘째가 날짜를 잘못 계산해서 호텔에서 짐을 다 뺐다고 하더구나. 그 바람에 비행기표도 잘못돼서 항공사에 전화하고 난리가 났었어. 여기 내 주름 보이지? 여행 내내 완전 폭삭 늙은 것 같다니까. 내가 두 번 다시 둘째랑 여행을 가면 사람이 아니야. 라며 두 분이 지쳐서 쓰러진 채 잠이 드셨어요. 그 뒤 동서는 한동안 조용히 지내는 듯해 보였는데요. 본인도 하와이에서 많이 놀란 듯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하와이 여행을 다 잊어갈 무렵 또다시 사건이 터졌는데요. 우연히 크루즈 여행 티켓을 조금 저렴하게 구할 수 있게 돼서 제가 시어머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때 하와이 갔다가 고생만 하고 오셨는데 이번에는 크루즈 여행 보내드릴까요? 크루즈? 네, 곧 할머님 생신이신데 겸사겸사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래? 그렇잖아도 내 친구도 다녀왔다는데 아주 좋았다고 하더구나. 그럼 제가 예약해드릴게요. 근데 우리 둘이 가도 될런지 모르겠다. 시어머님이 걱정스레 말하는 모습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동서가 만회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둘째랑 같이 가라고? 됐다. 난 절대 안 가. 그때 그 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 라며 시어머님이 기겁을 한 채 거절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다시 설득했어요. 어머님, 크루즈는 뭐 할 것도 없어요. 동서는 혹시 몰라 따라가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영 불안한데. 제가 교육 잘 시켜서 보낼게요. 라며 시어머님을 설득했고 시어머님도 마지못해 허락했는데요. 무엇보다도 할머님께서 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 뒤 제가 동서에게 신신당부를 했고 동서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크루즈 여행하는 날이 다가왔고 세 사람이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별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잊고 있었는데요. 얼마 뒤 할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님, 아직 배 안 타신 거예요? 배는 뭔 놈의 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둘째 때문에 네 엄마 혈압 올라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우리 배 못 탔다. 네? 배를 못 타다니요?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말도 마라. 그때 하와이에서 비를 쫄딱 맞는 바람에 여권이 조금 훼손됐었거든. 그래서 크루즈 여행 가기 전에 다들 여권을 새로 만들어서 둘째한테 맡겼는데 둘째가 말이야. 자기 것만 새 여권 가지고 오고 우리 건 그 옛날 여권을 가지고 와서 배에 올라가지도 못했잖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산 여행이나 하고 가자는데 열받아서 지금 그 길로 집에 올라가고 있잖니. 그렇잖아도 니들 엄마가 여권 잘 확인했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건성으로 대답을 하더니 또 대형 사고를 쳤어. 네? 옛날 여권이요? 제가 할 말을 잃은 채 말문이 막히고 말았는데요. 그로 인해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고 동서는 두문불출한 채 조용히 지냈습니다. 시어머님이 무섭게 화를 내셨거든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지나갔고 성격이 좋긴 한 모양으로 동서가 식당에 가서 일도 도와드리면서 시어머님 화도 서서히 풀렸는데요. 어느 날은 할머님과 시어머님이 심각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 인간 술 마시다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에요. 그러게 말이다. 어떻게 일주일에 6일을 술을 마시고 다닐 수가 있어. 그냥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시잖아요. 저번 건강검진 때는 간이 안 좋다고 하는데도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요.
저 인간 정신 차리게 뭐든 해봐야지 안 되겠다. 라며 할머니께서 혀를 차셨는데요.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동서가 또다시 나섰습니다. 할머님, 제가 어떻게 해볼까요? 네가 뭘 어떻게 해. 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번에는 저한테 기가 막힌 계획이 있거든요?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말렸지만 동서가 가족들에게 계획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획이 나름 괜찮았기에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한 거야? 제가 어디서 봤는데 술이나 담배 그런 건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서요. 근데 그러다 너무 충격받으시는 거 아닐까? 아버지 한번 취하시면 어버가도 모르시는데. 남편이 걱정스레 말을 했지만 시어머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러다 병나서 초당 치르게 생겼는데 그 정도 충격은 받아야 술을 끊지. 그럼 한번 해보자. 시어머님의 말에 동서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무려 준비만 3주를 했을 정도로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은 걱정이 돼서 동서에게 물었습니다. 동서,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도와줄 게 있을까? 아니요. 형님은 그날 와서 우는 연기만 잘해주시면 돼요. 제가 링거랑은 잘 준비했거든요. 뭐? 링거도 준비했단 말이야? 당연하죠. 이번에는 그동안의 실수를 꼭 만회할 생각이거든요. 동서가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했고 얼마 뒤 동서 집에 다 같이 모였는데요. 동서네 안방에 들어가 보고 난 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걸 동서가 다 했단 말이야? 네. 집이라고 해도 병실 같은 느낌은 나야 하잖아요. 근데 저 사진은 뭐야? 제가 놀란 채 사진을 가리키자 할머님이 대답했어요. 그건 나랑 애미 영정사진. 네? 영정사진이요? 아무리 그래도 영정사진은 좀 그렇잖아요. 그럴 게 뭐가 있어. 옛말에 영정사진 찍어 놓으면 오래 산다는 말도 있잖니. 이번 참에 아범만 정신 차린다면야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지. 근데 아버님은 오늘도 술 드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애미가 술상을 거하게 차려줘서 지금 니나노 그러고 있잖니. 아마도 새벽 3시나 지나야 뻗어서 잠이 들 거야. 그럼 그때 휠체어에 옮겨 태운 다음에 여기로 데리고 오면 되고 말이야. 할머님이 열심히 설명을 하자 동서가 덧붙였습니다. 암튼 이제부터는 연기를 진짜 잘하셔야 해요. 특히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걱정이긴 한데 제가 막 통곡을 하면 두 분도 같이 울어줘야 해요. 연습 몇 번 해볼게요. 동서의 말에 분장까지 하고 예행 연습까지 했습니다. 얼마 뒤 시아버님이 술에 만취했다고 연락이 왔고 서방님이 식당에 가서 시아버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역시나 술에 잔뜩 취하셔서 그냥 골아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다음날 점심때쯤이 되자 동서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기적이야 기적! 아버님 눈 뜨셨어! 아버님! 저 보이세요? 뭐? 아버지가 깨어나셨다고? 서방님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유, 머리 아파.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뭐야?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야? 아버님, 잠시만요. 제가 형님이랑 아주버님께 연락 좀 할게요. 라며 동서가 전화를 했고 5분쯤이 지난 뒤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니까? 니들 내 자식들 맞는 거야? 아버님, 사실은 그때 술 드시고 사고가 나서 10년 동안 혼수 상태로 계셨어요. 뭐? 혼수 상태? 내가 10년 동안 혼수 상태로 있었단 말이야? 시아버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를 바라봤는데요. 우리도 이미 분장을 했던지라 시아버님이 눈까지 비빈 채 다시 우리를 바라봤어요. 니들이 내 자식들이란 말이야? 진짜로 내가 10년 동안 이러고 있었다고? 아버님, 지금이 몇 년도인지 말씀해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윤석열. 아니에요. 그거 10년 전 일이고요. 벌써 대통령이 2번이나 바뀌었어요. 뭐? 그럼 지금 대통령이 누군데? 아직 술이 덜 깬 상태였기에 시아버님이 얼떨결에 믿기 시작한 것 같아 보였는데요.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던 모양으로 시아버님의 갑작스런 질문에 동서가 얼굴을 가리고 동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가 뭐가 중요해요. 그럼 내가 진짜 10년 만에 깨어났단 말이냐? 그렇다니까요. 근데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나 깨어났다고? 얼른 불러라. 시아버님이 할머님을 찾았고 동서가 침대 밑에서 할머님의 영정사진을 꺼내더니 다시 통곡을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되신 이후에 할머니께서는 합병으로 이미 5년 전에 뭐?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셨단 말이야? 아이고 어머니, 불의자식을 용서하세요. 그럼 네 시어머니는 어딨어? 여보! 여보, 나 깨어났어! 시아버님의 말에 동서가 바닥에 있던 영정사진을 바꿔들더니 다시 통곡을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2년 전에 그만... 뭐? 네 시어머니도 세상을 떴단 말이야? 그게 정말이야?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살아서 뭐 하겠어. 내가 죽일 놈이다. 시아버님이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제 눈에서도 정말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할머님과 시어머님이 등장을 하셨고 시아버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아이고, 나도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어머니랑 집사람이 날 데리러 왔어. 어머니,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하구려. 얼른 날 데려가오. 라며 시아버님이 상체를 일으켜 두 분을 향해 팔을 뻗었고 할머님이 시아버님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널 데리러 오긴 누가 데리러 와. 나랑 애미가 죽었다고 하니까 기분이 어떻냐. 아주 눈앞이 깜깜하지. 그러게 술 좀 작작 마시라고 우리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 어머님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멀쩡히 살아있구만. 내가 죽긴 왜 죽어. 라는 할머님 말에 시아버님이 벌떡 일어나서 할머님과 시어머님 앞에 무릎까지 꿇고 다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건 이후 시아버님이 180도로 변했는데요. 정말 놀라긴 했던 모양으로 한 3일 동안은 넋을 놓고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술과 담배를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님이 신기한 듯 말했어요. 그 방법이 통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러게요. 이번에는 둘째가 아주 큰일을 했어요. 그럼 그동안 제 실수 다 만회가 된 거예요? 그래, 네 시아버지가 저렇게 변했는데 만회가 되다 마다. 라며 두 분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시아버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세상 떠났다는 소리를 듣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어. 그렇게 안 했으면 당신 지금도 내내 술 마시고 다녔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간에 큰 문제라도 생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알기나 해? 당신 아들한테 간 이식 받고 싶어? 그때 의사가 뭐라고 했어? 계속 술 마셔서 악화되면 간 이식 받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했잖아. 아버지가 돼서 아들 간이나 뺏고 그러고 살고 싶은 거야? 라는 시어머님의 말에 시아버님이 고개를 떨궜고 그 뒤 시아버님은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여전히 천방지축이지만 아기가 없는 사람인지라 동서만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난답니다. 며칠 전에도 시댁에서 식사를 하고 난 뒤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동서가 말렸습니다. 형님, 이런 건 아랫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냥 저 주세요. 아니야. 설거지하는데 아랫사람 윗사람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같이 하자. 저 혼자야 편해서 그래요. 형님은 일도 하시는데 좀 쉬고 계세요. 라며 동서가 설거지를 했는데요. 잠시 후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시어머님이 소리쳤어요. 그렇게 내가 한다는데 굳이 한다고 해서 이 사다를 만들어. 어머님, 그래도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라며 동서가 배시시 웃는 모습에 할머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둘째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하루도 심심할 날이 없잖아. 애미야,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둘째가 말이야, 내가 심심할까봐 계속 뭔가 사고를 쳐서 웃음을 주잖니. 할머님 말에 가족 모두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식사를 하는 내내 시아버님이 술 대신 차를 마시는 모습에 동서가 정말 큰일 했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